진짜 선조가 제일 얄밉더라고요. 나르시스트들이 뭐 일단 그 전에 부산에 이미 털렸고 또 한양을 벌입니다. 여기서 이제 런쥔의 전설이 시작되는데, 야 가서 군사 좀 만들어서 외적 좀 물리쳐라. 나는 의주로 갈게. 그러면서 의주로 간 거예요. 와 진짜.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BF 정신건강의학과 여의도점 이재병 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오늘 또 역사 속 인물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선시대 역사 속 인물인 선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사실 지난번에 사도세자 유튜브에서 댓글에 런조에 대해서 런조 전 쌈박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그 창조적인 어떤 명명에 대해서. 근데 요거를 이제 컨텐츠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알아볼수록 참 문제가 많은 양반이더라고요. 이분이.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그 전란인가요? 그쵸. 거기서 또 진짜 선조가 제일 얄밉더라고요. 차승원 배우가 진짜 연기 잘했죠. 저도 딱 그 진 선생님이 그 말씀 해주셔가지고 봤는데 와 진짜 아니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왕이 됐을까. 임진왜란 전에는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발탁했어요. 모든 대신들이 반대하는데도 몇 달 만에 뭐 몇 계급 특진을 시켜가지고 전라좌수사에 딱 박아놓은 거거든. 근데 왜 임진왜란 후에는 그렇게 이순신 장군을 못 사게 구고 백의종군까지 시키고.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변했는지 사람이. 오늘 닥프에서 한번 그거를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조선시대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이자 성리학 국가니까 정통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선조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왕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왕자일 때 하성군이라고 불렸는데 명종의 이제 전대왕의 조카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원래는 조선은 세자한테는 군주 수업을 시켜요. 사도세자도 엄청 빡세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정식 왕자 이제 대군들한테는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공부를 좀 시켜요. 세자 정도는 아니더라도. 세자랑 스승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군, 그냥 땡땡군, 뭐 지금도 선조도 하성군, 뭐 이런 분들은 공부를 안 시켜요. 무슨 니네가 무슨 공부냐. 그냥 시나 읽고 뭐 그림이나 그리고 하면서 예체능 공부만 시켰어. 사설을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공부를 하면 약간 너 혹시 딴 생각 있니?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하성군이 뭐 그렇게 군주로서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똘똘해. 이런 에피소드였어요. 그래서 명종이 하성군에게 관심을 갖고 좀 불러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성군의 형제들 3명이 있었는데 하원군, 하릉군, 하성군 3명이 있었는데 왕이 쓰던 그 익선관이라는 관이 있어요. 그걸 딱 주면서 야 써봐라 하니까는 둘은 이제 쓴 거야. 근데 하성군은 아우 제가 왕이 쓰던 걸 어찌 감히. 선조가 딱 하니까 야 요거 센스 있네. 될 놈이네 하면서 딱 찍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나르시시스트들이 기능을 잘할 때 보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위계서열이 명확할 때 나보다 이제 더 왕인데 잘 숙이잖아 또. 또 그 권력 구조나 뭐 피라미드 구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본인이 꼭 정점이 아니어도 어쨌든 그런 구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는 확실히 좀 본인이 충성을 다하는 부분이 있죠. 명종한테 눈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다 명종이 갑자기 급사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올라요 하성군이. 평소에 이제 하성군 아낀 걸 아니까. 근데 이제 즉위하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야. 아들도 아니고 정식 대군도 아니고. 경복궁에서 최후에 즉위한 왕이고 최초의 후궁소생의 방계 출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떨어지죠. 그런 주제에 나중에 광해군한테 그렇게 폐악질을 부린 거야. 그것도 좀 웃겨요. 정통성이 떨어진 주제에. 그렇게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보니까 이게 너무 강한 거야 신하들이.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선조가 택한 방법 뭐냐? 스플레이팅. 분열. 그렇죠. 싸움 붙이는 거죠. 싸움 붙이는 거죠 이제. 이게 전형적인 나르시스트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을 조종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간질을. 그쵸. 이게 관계 조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오진승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재병 쟤는 안 돼. 이러면서 두 사람을 이제 한 명을 이상화시키고 한 명은 평가절하 해가지고 갈등을 유발하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한 사람한테는 진승 역시 는 최고야. 넌 역시 뭐 대단한 의사야. 막 이러고 야 이재병 너는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막 하면은 아무래도 서로 이제 혼란스럽고 그 긴장 관계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둘을. 그럼 나는 우위에 있는 거지. 일종의 이제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훈구파가 이렇게 있으니까 사림이라는 세력을 등용을 해요. 그래서 둘이 싸움 붙여. 왕이 이제 딱 가운데 있고 훈구파랑 사림이 이렇게 있으니까 삼각관계잖아. 그러니까 왕이 더 세지는 거야. 얘들 둘이 경쟁하니까요. 그래서 사림이 이겼어요. 사림이 딱 잡았어. 그랬더니 딱 또 갈라가지고 동인과 서인이 됐네.
그런 식으로 좀 시작된 부분이 있어요. 선조 때문에 뭐 많이들 당합니다. 서로 서인 뭐 정철이 귀양도 가고 뭐 동인들도 뭐 열어 죽고 뭐 난리 부르스가 나죠.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죠. 임진왜란 터졌는데 탕금대에서 이제 신립 장군이 알다시피 패하죠. 일본군을 막으려고 했던. 뭐 일단 그 전에 부산에 이미 털렸고 또 한양을 벌입니다. 거기에 이제 넷플릭스 전란에서 나온 그 광경이 나오는데 정말 잘 묘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충성을 다했는데 버림받은 거야. 그래서 종묘, 사직, 경복궁을 다 불태워버리죠. 화가 나니까. 여기서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 그러니까 태세 전환이 정말 빠르죠. 근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거기서 전란에서 쟤네 왜 저러냐? 막 이렇게 하잖아. 차승원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하더라고. 그 표현이. 개성을 거쳐서 이제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이게 여기서 이제 런주의 전설이 시작되는데 아니 그 뭐 런만 하면 좋아요. 근데 평양 좀 와가지고 평양에서 영변이란 곳으로 가는 길에 광해군을 불러. 야 너 이리 와봐. 이제부터 네가 세자야. 세자 임명을 그때서 해야죠. 세자 임명한 다음에 네가 분조라고 해가지고 이제 너도 정통성 있어. 네가 여참 왕이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상식적이면 부모잖아요. 그쵸. 부모고 선조는 어쨌든 잔뼈가 굵은 왕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분조가 광해군이니까 광해군 너는 후방으로 가 있어. 아빠가 지켜줄게. 그래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광해군을 함경도로 보내. 야 가서 군사 좀 만들어서 좀 외적 좀 물리쳐라. 나는 의주로 갈게. 그러면서 의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식 있는 부모면은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행동을 한 거예요. 진짜 나르시스트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보이고 다른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런조의 도망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관들이 실록에다가 조선시대 얼마나 욕을 고급지게 쓸 수 있는지 어필해서 씁니다. 선조에 대해서 다들 욕했어요. 다들. 심지어 선조가 이제 명나라를 망명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좌의정이던 윤두수가 필부도 그런 행동 안 한다고 왕한테 직설하는데 그 필부가 우리가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신분이 보잘것없는 사나이 야 그런 삐리리도 그런 짓 안 해.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왕한테. 또 명나라 왕제도 심지어 얘가 망명한다니까 야 너 일본이랑 한패 아니야? 너무 빨리 좀 졌는데 안 받아줍니다. 오히려 그래서 의주에서 발이 묶여요. 신하들은 욕하고 명나라 왕제는 안 받아주고 유일하게 우리 선조가 처음으로 신하들을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하듯이 된 거야. 저건 좀 너무 아니지 않냐. 진짜 아니지. 선을 넘은 거지. 임진왜란 전까지는 나름 평타를 치던 왕이었거든요. 좀 스플리팅을 했지만 그래도 뭐 나라를 어떻게 이끌려고 하고 그건 뭐 왕이 주도권을 쥐려는 어떤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로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 이후로 의병장들 반란으로 몰아서 막 처형하기도 하고 공을 세운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이순신 장군은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약간 나르시스틱 인저리? 네, 인저리를 입은 거죠, 임진왜란이. 그러면서 그 낮은 자존감이 거대한 불안을 만나니까 민낯을 좀 드러낸 것 같아요. 내면은 굉장히 약하고 열등감이 가득하고 불안한 나를 왕이라는 그런 포장지로 좀 감싸고 있다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좀 벗겨지고 그게 좀 모든 사람한테 좀 드러난 거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삼각관계가 있었잖아요. 그 동인, 서인, 선조. 근데 이제는 자기가 광해군을 임명했잖아, 세자로. 그러니까 이제는 신하들은 위아더 월드로 뭉쳤어. 그러니까 선조와 광해군이 오히려 신하들의 호감을 얻으려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역삼각관계가 된 거죠. 선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본인 견디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지 의병장들을 반란군을 모아서 죽이고 이순신 장군을 깎아내리고 원균을 칭찬해줘. 그래서 다시 약간 선조, 원균, 이순신 약간 이렇게 삼각구도를 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까지 이순신 장군에게 모욕을 주고 약간 비하하고 했던 게 저는 그런 요소도 좀 있다고 봐요. 자기가 계속 뭐 어떤 사건을 만들면서 주도권을 좀 다시 좀 잡아가려고 하는 거네요. 근데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해군 200척과 함께 산화를 했죠. 그래서 선조의 꿈도 깨지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복직시키면서 굉장히 치졸한 뒤끝을 보여줘요. 이건 저희 멘탈 탄탄 유튜브에서 이순신 편을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웃긴 게 말년에 그 나이에 영창대군을 생산합니다. 대군이에요, 대군. 그러니까 광해군이잖아. 이쪽은 대군이야. 나이는 굉장히 어리지만 정비 소생인 거야. 다시 삼각관계를 만들어요. 또 둘을 그렇지, 경쟁을 시킨 거예요, 신하들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광해군이 폐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인이 저는 봤을 때는 선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광해군 편에서 유튜브 컨텐츠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삼각구도를 만들어서 조정을 어지럽히고 또 어떤 짓을 하냐?
양위 파동. 저번에 사도세자 편에서 얘기했잖아요. 양위 파동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양위를 하겠다고 하는 게 그냥 내가 그냥 물러날 게 아니라 내가 물러날 게 하면은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계속 벌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자도 죽을 맛이고 신하들도 죽을 맛인데요. 그거를 의주에서까지 피난과 의주에서까지 그것도 장장 19번 전쟁 중이에요. 조선시대 1위에 1위. 이때는 영창대가 없을 때니까 광해군을 약간 깎아내려서 자기를 올리려는 그런 전형적인 나르시스트들의 어떤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왕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그쵸. 이거를 내가 던져봤을 때 잡아주는 걸 보면 또 그 불안감이 좀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기도 하고 그쵸. 역시 뭐 광해군이 해봤자 아직은 신하들은 나한테 충성해 그런 어떤 자기 위안을 좀 맞아요. 받는 부분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견제당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래 차세대 권력인 세자 너도 임마 힘들어 봐라 하면서 약간 내 감정을 투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들한테 참 이게 참 치졸하고 그 양위파동 당한 왕자들이 양녕대군, 광해군, 사도세자거든요. 다들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어. 되게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이제 역사에 이프란 건 없는데 만약에 선조가 애초에 분열로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좋은 어떤 대인관계를 형성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충성스러운 신하를 만들어서 이끌어 갔으면 좀 더 나은 왕이 되지 않았을까. 왜 우리 고려 그 현종편에서 강감찬 장군을 말했잖아요. 아버지 같은 존재이자 끝까지 어떤 충신, 나를 보호하고 이끌고 지지했던. 또 뭐 예를 들어 세종대왕에게는 황희정승이 계셨고 정조에게는 최재공이라는 정승이 또 있었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자신을 대하는 신하가 있었다면 그런 안정적인 대상관계를 통해서 본인도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세자뿐 아니라 자기 아들인 세자, 신하, 백성을 다 도구로 여긴 나르시시스트의 어떻게 보면 비참한 말로인 거죠, 선조는. 그래서 런조의 심경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굉장히 깎아내리면서 본인을 좀 높이는 이런. 그래서 이거와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 게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봐요. 이순신 장군께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꾸준히 단련해서 실력을 쌓고 매사에 준비를 철저히 하셨잖아요. 남을 신경 쓰기보다는 나랑 내 수하들을 발전시키는 데 애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조가 이순신 장군님을 싫어했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신 역동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담고 싶은 자기는 못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런조의 사례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